안녕하세요. 바빠도 할 건 하자. 주식 투자 쉽게 알려주는 국장 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엠만전자, 이번엔 한국의 겨울은 언제나 지나가는 계절이다. 삼성전자의 계절은 과연 그럴까요? 국장 언니 첫 영상은 한국 증시 큰형님 삼성전자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한국의 1등 기업이라니. 삼성전자 좋다고 그냥 샀던 분들, 적금처럼 주기적으로 사모았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랠리가 자사주 매입 후 24시간 만에 끝난 것처럼 보이죠? 이 다음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마 초보자분들도 삼성전자가 익숙하셔서 그만큼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4만전자까지 결국 찍고 말았습니다. 다들 놀라셨을 거라 생각해요.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 하는 가격까지 떨어졌고 삼성이 망하게 하겠어 싶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단연 가장 크게 꼽히고 있는 이유는 HBM입니다. HBM은 무엇인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전자기기 정보를 저장하는 간이 저장소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임, 사진, 앱, 영상 같은 것들이 모두 메모리에 저장되죠. 예를 들어 책상을 생각해 봅시다. 책상 서랍 안에 우리가 책이나 공책을 넣어 놓으면 쉽게 꺼내 쓸 수 있죠. 컴퓨터에서 메모리는 그런 책상 서랍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정보들을 빠르게 꺼내 쓰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메모리를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쌓아둔 것이 HBM입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여러 작업을 하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 여럿이서 각자의 한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I는 그렇게 고도화된 처리 기술을 아직까진 요하고 있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똑똑한 학생이 30명의 서랍의 물건을 하나씩 꺼내냐 30명의 평범한 학생이 동시에 서랍에서 물건을 꺼내냐 차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반도체 사업이 뭔지 아시나요? 네, IDM, 종합 반도체 회사를 IDM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모두 다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자, 지금부터 가볍게 들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세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장점, 단점, 그리고 중립적인 측면에서 업계 탑피어 대조망신구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IDM 모델의 강점은 설계, 제조, 패키징까지 모두 가능한 수직 통합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D램,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비용 절감과 공정 최적화를 통해 빠른 생산 전환 가능하다는 것이고 고객사와의 협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반면 비교 TSMC는 설계 없이 제조, 파운드리라고 하죠. 제조에 집중하고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팹리스 기업은 TSMC나 삼성전자 제조 능력에 의존하는 것처럼 말이죠.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시너지 면에서 삼성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등 모두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 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불황에도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TSMC는 메모리 사업이 없어 시장 사이클 다변화에 취약하고 인텔은 메모리 사업에서 출수하면서 IDM으로서의 통합력이 약화됐습니다. 그 다음 첨단 공정 기술 볼게요. 삼성은 3나노 GAA 기술을 도입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보다 앞선 기술력을 일부 확보했고 에너지 효율성과 성능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2나노 이후 공정에서도 선두를 목표로 투자 중이죠. TSMC는 EUV 공정 도입과 대량 생산 안정성에서 강점이 있고 인텔은 공정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쟁에 뒤처져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인프라 면으로 보자면 삼성은 한국, 미국 글로벌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자국산업보호정책 IRA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TSMC도 미국과 일본의 공장 건설 중이지만 대만 중심의 생산은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 중심으로 생산하지만 공정 경쟁력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 자금력과 종합적 R&D 투자 볼게요. 삼성은 2024년까지 반도체 R&D 및 시설에 3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등 포괄적으로 투자합니다. R&D 자금력이 TSMC나 다른 팹리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TSMC와 엔비디아도 R&D 투자 규모가 크지만 사업 영역이 좁은 게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인텔은 투자 여력은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기술 혁신 속도가 둔화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 IDM 모델의 한계 말씀드릴게요.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후발주자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8에서 20% 수준이고 TSMC에 크게 뒤처집니다. 특히 고급 고객, 하이테크 선두주자 고객 확보 성과가 되게 부진한 편이죠. 생산 효율성과 고객 중심성도 부족합니다. TSMC는 고객 맞춤형 생산 및 고급 안정성이 강점인데 삼성전자는 IDM 구조로 자사 제품과 외부 고객 제품이 경쟁하는 구조가 고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텔과의 겹치는 경쟁인데 인텔도 IDM 2.0 전략으로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했고 삼성과 인텔은 메모리를 제외하면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집니다. 결론. 삼성 IDM의 종합적 경쟁력. 강점.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서 선두 그룹에 속하며 TSMC의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잠재력이 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균형 잡힌 사업 구조는 TSMC나 팹리스보다 안정성이 높다. 한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TSMC 고객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생산 효율성 및 고객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자, 요약하자면 삼성전자의 IDM 모델은 강력한 자금력, 통합적 구조, 첨단 공정 기술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TSMC 대비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수치로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시장의 TSMC 독점적 지위와 고객 대응력에서 한계를 보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죠. 어쨌건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IDM 기업으로서의 저력은 여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HBM 시장에서 뒤처진 삼성전자는 D램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대신 HBM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죠. 분명 다른 삼성전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맞는데 이걸 삼성전자의 안일함으로 치부해야 할까요?
삼성전자는 최초로 HBM 초기 모델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음에도 현재로는 품질 문제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D램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우위 시장이었는데 AI 시장이 확대되고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SK 하이닉스, TSMC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어쩌다 보니 AI 시장이 열려버렸다. 당연히 어쩌다니까 삼성전자는 늦어졌다는 거죠. AI 시장이 이렇게 GPU 중심으로 갈 것이다 생각했으면 AI 붐이 일어나서 GPU가 각광받기 전에, HBM이 각광받기 전에 해당 시장에 대한 선점 경쟁이 있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무혈 입성 아니겠어요? 근데 HBM 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된다면 해결될 일 아닐까요? 삼성전자는 HBM 1, 2를 시장에 최초로 출시했고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고요. 또 엔비디아와 협력도 했었죠. HBM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하청업체가 많아질수록 제품 공급 가격을 조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사실 엔비디아는 삼전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을 빠르게 읽어드릴 부분이 있고 뒤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가볍게 들으시고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자,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극복해야 할 기술적 과제. 첫 번째, 발열 관리 및 신뢰성 향상. 더 효율적인 TSV 설계와 발열 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TSV 밀도를 높이고 다이간 연결 품질을 개선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역폭 및 전력 효율 향상이 필요하죠. HBM3와 이후 세대를 위한 전력 소모 최적화와 대역폭 성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AI와 하이퍼 컴퓨팅의 실제 환경에서 부하를 해결해야 하죠. 세 번째, 생산 안정성과 품질 제어가 필요합니다. 삼전에 고질적인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부가가치 단계로 넘어갈수록 HBM3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초기 불량률을 낮추고 대량 생산 시 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고객 맞춤형 기술 지원이라고 말했지만 한마디로 돈 많은 기업이 맞출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겠죠. 자, 지금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덜 뜨겁게 만들기. 이제 메모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데이터를 더 빨리 주고받기. 메모리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 배선이라고 하죠. 그 길을 좀 더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나 AI 작업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기를 아껴 쓰자. 메모리가 일을 할 때 전기를 덜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기를 많이 쓰면 발열도 늘어나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네 번째, 튼튼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기. 고객이 이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에러 없이 오랫동안 잘 작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 한 번에 많이 만들어내기. 공장에서 불량품이 적게 나오도록 하고 필요한 고객에게 빨리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숙제를 잘 해결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같은 큰 손님들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자, 최종 정리 갑니다. 삼전에
HBM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 보는 이유, SK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 시장 신뢰와 검증 부족, 고객사의 요구 충족 여부 불확실, 특히 발열 관리와 TSV 밀도 최적화와 수율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비즈니스 관계를 뚫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난항이 겪을 거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삼성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죠. 오죽하면 10조로 자사주 매입해서 불로 태워버린다고 하겠어요? 즉 필요한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HBM3E와 같은 차세대 제품 개발에 나섰고 최근 수율에서도 개선 신호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HDM 사업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며 특정 용도 맞춤형 제품을 빠르게 설계, 제작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기존 D램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실익을 챙기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미들급 라인은 시장 우려보다는 빨리 차고 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HBM 없이도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올해가 최근 4년 이내에서 최대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6배 많이 나왔고 당기순이익도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만큼 튼튼하고 이익 잘 내는 기업을 한국에서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해도 4만% 수준의 미친 유보율을 보여주는 회사인 만큼 대응 여력은 충분할 테고요. SK 하이닉스와 TSMC에 뒤처진다 하더라도 HBM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먼저 한 단계 위에 HBM을 양산하지 못한다는 법도 없고 삼성전자의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HBM이 해결된다면 이전보다는 당연히 더 갈 것이고 주가가 바닥을 찍었지만 이전에 있던 4번의 흔한 저가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나는 성장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같이 큽시다.